자,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법사위에서 계류됐습니다. 당초에는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예상됐었는데요. 특별자치도법의 난립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별할 것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부의 정정화 교수,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계류의 그 이유를 보면 의원들 간의 법안 통과에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과 그리고 또 의미를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초에는 그 상임위 통과에 이어서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서 조금 상반됐습니다. 쟁점 법안과 연계가 돼 있었던 거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쉽게 통과되었던 것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 표면적인 이유는 차별성이 없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아마 조만간 임시국회나 통해서 통과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도 이번에 계류는 되긴 했지만 전북 특별자치도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특별자치도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도 이미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현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또 충북 중부 내륙 특별자치도까지 추구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자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 내에 특별자치도 풍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수로 좀 설정을 하고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년을 넘어서 난립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충북, 경남권에서도 특별지자체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이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통과가 됐을 때도 2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조항이. 제주도에 비운다고 한다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속에서 빈소리만 요란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상수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 재정 분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난 다음에 특별기금, 자율개정, 그리고 이 교부세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적극적인 그 재원이 확보들이 원활하게 가능했었습니다. 특히 균투계획상 이 제주 자율개정을 본다고 한다면 2007년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3,700억 정도가 내려왔었거든요. 해년마다. 그런데 실제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충북이랄지 경기 북부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이 균투계획에서의 특별 기금들 같은 경우를 현재 12조 정도 되는데 이걸 나누어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원하는 재정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자율권들이 오히려 축소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정에 관한 또 아주 실질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시는데요. 정 교수님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자치도가 많아지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면 중앙정부가 그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지자체에서 특례를 요구한다는 걸 핑계로
특례 이양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된 지역들끼리의 연합체를 형성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국정 운영 시스템을 분권형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이번 기회에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도의 자치권이라든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난립의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물론 각 지방에서 특별한 대우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소위 우리나라가 개발 독재로 이끌어지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가 효율성과 전국적인 통일성을 중심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최근에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중앙정부 집권적인 이런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 가기 어려운 측면인데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이런 단체자치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자면 모든 지역이 차등분권 시스템으로 저는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에 맞는 권한을 넘기고 또 전북은 전북, 경기 북부는 경기 북부 나름대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권한을 분할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차등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경쟁 시스템으로 이렇게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가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철성 소장님입니다. 두 가지 축으로서 좀 긴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종, 제주 그리고 강원 이 전북 이러한 지자체들을 모여가지고 앞으로 분권의 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빠르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현재 주어진 조건들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지가 또 않게 돼버렸습니다. 강원도 시간표를 보자고 한다면 4월까지는 강원도에서 모든 안을 준비를 하고 적어도 4월에서 5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해서 현재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6월부터 실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에서 제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번 특별자치도에 이름은 나왔지만 목적 자체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세부적 내용들이 긴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고 있는 용역 보고서를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그 속에서의 현재 남아 있는 상황에 맞게끔 이 강원도가 강점으로 가져야 될 핵심적인 특별자치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집중과 선택에 이러한 대의회적인 대국회 교섭 능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들이 어느 시기보다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원 지역에서 해야 될 준비와 또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협의체, 연합체에 있어서 어떤 과정과 방법을 갖고 해야 할지 이 부분만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도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겠고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비전이 신경제 국제 중심 도시인데 사실은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성을 늦출 수 있다면 남북 교류와 통일에서의 위한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 국민 대상으로도 논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개발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화 교수님, 나철성 소장님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